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박근일입니다. 네, 이주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주석 매니저님과 함께 고급 주거문화, 그리고 주거문화 자체가 많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타로 자격증 따셨다면서요? 자, 앞으로 이제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타로 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 이주석 실장님께서 타로도 봐주실 겁니다. 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나요? 주거 문화 자체가 뭐 조선시대까지 간다고 치면 초가집, 기와집 지나고 나서 전쟁 후에는 이제 판자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된 게, 현대적으로 변화된 게 저는 아파트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주거 문화에 대해서 제가 논할 정도로 그런 전문가는 아니고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강남 쪽에 이제 아파트나 이제 오피스텔 얘기를 많이 하다가 고급 빌라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파트, 우리나라 최초 아파트라는 부분이라고 하면 일단 뭐 대부분 시범 아파트 생각하실 거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 생각하실 거고,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도 면적이 작다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다른 뭐 유럽 쪽이나 이런 쪽 비교해 보면 면적이 아주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이제 산악 지역이 좀 많고, 그리고 인구 밀집이 좀 도시 지역에 좀 많이 심하고, 그거에 비해서 그런 인구가 많이 밀집되는 도시 면적에 비해서 이제 좀 작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잘 맞는 주거 형태가 된 거고. 그럼 과거에는 어땠느냐? 아주 오래전에 모르겠고. 주로 이제 뭐 이제 연립주택, 5층 미만, 뭐 4층 미만 이런 연립주택, 그다음에 뭐 빌라, 아니면 이제 단독주택. 강남 지역 같은 경우 아직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이제 삼성동 같은 현대주택 단지. 예. 다 단독주택들 비슷비슷한 것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강남 지역에 물론 아파트 단지도 많지만은 아직까지도 이런 연립 빌라 이런 형태들, 원룸 이런 것들 많이 있고, 그 중에서 그럼 이제 작은 것들이 많이 있냐, 큰 평형대 고급 빌라들이 있는 거죠. 과거에는 일단 평형대가 좀 크면 이제 고급 빌라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 얘기하는 하이엔드라는 것들이 강남 지역에 꽤 많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좀 강남 쪽에 좀 밀집되어 있는 건 있죠. 근데 말씀하셨던 강남에 밀집되어 있는 고급 빌라, 그리고 고급 빌라트라고 하는 것들은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넘사벽이었어요. 진짜 그들만의 리그. 그거 뭐 요즘도 다만 거기에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정도 되는 뭐 금액대, 아니면 그런 고급 빌라트, 고급 빌라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과거에는 좀 한정적이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멀리까지는 안 가겠지만, 뭐 연립주택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보면 아파트가 한동안은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대세였고 인기가 정말 많았었잖아요. 아파트가 돈이 된다라는 그렇습니까? 게 있었으니까. 근데 흔히 얘기하는 진짜 대형 고급 주택 뭐 그런 것들은 솔직히 돈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들, 굳이 아파트를, 그러니까 이게 해갖고 돈이 되니까 내가 여기다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생각지 않으시는 분들이 거주하신 경우가 좀 많았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돈에 연연을 하지가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속 올라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은 아파트는 어찌됐든 공동주택이라는 좀 강하잖아요. 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야 되고, 뭐 복도를 공유하고, 뭐 입구가 하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 조금 더 프라이빗한 거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단독주택 형태를 좀 많이 보셨었고, 단독주택은 그래도 좀 관리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 중간 언저리쯤 해야 되는 게 이제 고급 빌라라는 그렇죠. 게 된 거고, 그게 고급 빌라가 아파트와 결합을 해서 나온 게 이제 빌라트. 이건 제가 부르는 거니까. 빌라트라는 명칭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냥 고급 주택 아니면 고급 빌라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파트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 그럼 강남에 있는 대표적인 고급 빌라들이 뭐가 있느냐? 제가 말하는 빌라트 말고, 고층 말고 낮은 것들, 뭐 한 5층 미만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효성 빌라 청담동에 있고, 그리고 이제 논현동으로 치면은 이제 아펠바움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빌라트 개념도 있고, 빌라트라고 할 수 있는 아펠바움은 이제 삼성동에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펠바움은 이제 논현동에 아펠바움 2차 단지형으로 되어 있는, 단지형으로 해서 뭐 되게 동이 많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빌라트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상지 카일룸 시리즈가 있고,
여기가 그럼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거 지금도 이제 가치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잘 이동을 안 하시고 매물도 많이 없고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냥 고급 빌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 개동짜리 되게 많아요. 이제 브랜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아펠바움 단지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청담동에는 거기는 브랜드가 있죠. 이제 멤버스 카운티랑 뭐 상지 리치빌 시리즈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동양파라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낮은 고급 빌라라는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름 없는 것들은 생각나는 거 이제 뭐 그랑디오스, 알파이마우스, 청담동에는 이제 뭐 마크노빌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고급 빌라라는 것들이 있죠. 그랑디오스는 좀 떨어지고. 보통 가격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제 그걸 제가 유심히 쳐다보질 않아서 그래도 이제 기본 한 20억대는 다 넘어가고 비싼 것들은 뭐 50억, 60억. 그러면 평형대는 어떻게 돼요? 보통? 빌라가 이제 아파트에 비해서는 평형 다들 크잖아요. 네. 방이 뭐 4개씩 빠져 있거나 뭐 3개면은 방이 더 훨씬 더 크거나 보통 한 4개 정도는 나와요. 왜냐면 평형대가 뭐 40평 이상 나가는 것들이니까 뭐 전용 면적으로 따져도 아무리 작아도 한 30평 이상 다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특색 있는 게 보통 1층에는 이제 데크가 깔려 있는 개인 테라스 공간들이 있고. 네. 그래서 고급 빌라는 1층부가 좀 인기가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진짜 지금보다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어렸을 때 제가 고급 빌라를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그때 딱 느꼈던 게 전부 다 대리석 있죠. 화이트 톤에 가까운 대리석들 아니면은 약간 상아색이나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그걸로 안이 다 되어 있는 그게 그렇죠.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트렌드였으니까 요즘도 뭐 그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 일단은 뭐 이제 고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일단 대리석이 다 깔리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관리하기 맞아요. 힘들다고. 네. 네. 한 번씩 다 청소해야 되고 깎아내야 되고 깨지면은 갈아껴야 돼. 가격도 비싸고 깨지면 또 그냥 그거 두기도 그렇고. 그렇죠. 네. 관리하기 힘들다고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들이 아까 말씀드린 청담동, 논현동, 이제 삼성동은 조금 약간 아까 말씀드린 현대주택단지가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삼성동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뭐 삼성 이동 이러면은 보통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고 그리고 이제 다른 작은 빌라들 원룸으로 대표되는 그런 작은 빌라들 그리고 삼성동 하면 이제 아이파크가 있는 쪽 거기는 뭐 헤렌하우스, 뭐 아이파크 이런 것들이 있고 헤렌하우스도 이제 한남동 유엔빌리지 안에 이제 헤렌하우스가 가장 유명할 거고 삼성동에도 헤렌하우스가 있고 이렇게 자꾸 가니까 이제 고급 빌라 가면 이제 한남동 유엔빌리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한남동 유엔빌리지 쪽이랑 네. 강남이랑 고급 빌라의 차이점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금액대는 뭐 이제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은 생각하기에 한남동이 훨씬 더 많았고 가격들이 더 비쌌어요. 왜냐하면 이제 뷰라는 게 달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뭐 유엔빌리지하고 전부 다 뷰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한남동 유엔빌리지 안에 빌라는 이제 제이하우스라는 거 되게 좋아했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헤렌하우스도 되게 대표적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분양 막 할 때가 이제 상월대 이름이 좀 특이해서 제가 기억을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상월대가 고급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다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상월대는 어떤 것 같아요? 상월대 같은 경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리고 구조도 그렇고 구조가 약간 좀 특색이 있었고 어쨌든 간에 거기도 영구적인 뷰를 갖고 있는 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분양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집이라는 게 프리미엄이 있고 희소 가치가 붙어 있으면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그런데 이제 거래가 잘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보다는 좀 떨어진 게 있죠. 환전성, 그러니까 빨리빨리 되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아펠바움이나 아니면은 뭐 마크노빌 뭐 이런 것들은 금액대가 어마무시죠. 그러니까요. 보실 수 금액이 있는 너무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한정적이죠.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한정적이죠. 근데 뭐 고급 빌라 카테고리를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형으로 가느냐, 뭐 동네 뭐 지역으로 보느냐, 뭐 이런 걸 보면 되게 다양해지는데 아니 어쨌든 누가 간에 봐도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와 진짜 저기는 내가 못 사는 곳이다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데는 저는 아직도 PH169 나이테는 제가 못 봤으니까 내부나 이런 거 보는데 그냥 입지만 놓고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마크힐스를 제일 좋아하고 청담동 마크힐스 흑석동도 보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청담동 마크힐스를 제일 좋아하고 논현동 내에서는 아펠바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봤지만은 저는 새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라폴리움 야폴림. 네, 라폴리움 좋아했고 그 설해마을 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업하우스 이런 거 좋아했었고 그런 빌라들의 특징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보통 특색이 있는 것들이 가장 인기가 많으니까 1층부 그 다음에 가장 탑층
펜트라고 할 수 있는 층. 왜냐하면 이제 옥상을 쓸 쓸 수 수 있다, 있으니까. 옥상 정원을 쓸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특색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이 금액대에 아니면 고급 빌라나 고급 빌라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한정적이었지만은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풀이 좀 넓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뭐 PH129나 네. 에테르노 청담이나 상식 하이룸 시리즈나 보면 세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걸 원하시는 거죠. 이제 그 정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근데 그런 걸 요즘에 원하시는 거죠. 보면 몇 년 전부터 이제 하이엔드라고 나오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세대수가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내에 커뮤니티가 들어가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이런 진짜 뭐 이런 고급 빌라트나 이런 거에나 조금 들어가고 또 그거보다 조금 금액대가 낮거나 좀 저렴한 것들, 물론 하이엔드에 비해서 좀 저렴한 것들을 해봐야 뭐 이제 헬스장 정도 들어가는 그렇죠. 거, 뭐 피트니스 센터까지는 아니고 그냥 헬스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카일룸 시리즈도 그런 것들이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 공간, 그 다음에 조그마한 극장, 그리고 이제 뭐 헬스장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였는데 세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게 대형일 필요는 없었죠. 해봐야 뭐 공간 해서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차지하지 않았지만은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일단 카일룸 시리즈였고, 그런 게 좀 확장된 게 이제 갤러리아 폴에가 이제 수영장 들어가고 사우나 들어가고. 갤러리아 폴에는 오피스텔이 아니잖아요. 아파트인데. 그렇죠. 카일룸도 아파트죠. 근데 카일룸 시리즈 중에는 그래도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세대수가 적죠. 한 8세대인가? 그게 안 되니까 3차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고급 주거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트렌드가 된 것 같고, 그 단지 안에서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프라이빗한 사생활 침해를 안 당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더 잠깐만. 과거보다 더. 거기 조국동 타워 팰리스.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워낙 단지가 크잖아요. 단지도 큰데 크고 거기는 커뮤니티도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죠. 왜냐면 주상복합 몇 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각 크게 좀 잘 네. 들어가 있고. 네, 타워 팰리스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대리 마크로빌, 그리고 뭐 이제 5성 캐릭터 199 뭐 이런 것들, 오피스텔동, 그거 이제 타워 팰리스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타워 팰리스는 아니죠.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근데 낡았긴 낡았어요. 가보면은. 그렇죠. 이제 네. 좀 오래됐으니까. 타워 팰리스에 거주하시는 분은 대부분 이제 뭐 리모델링 하시거나 그런 거 거주하시는 거고, 근데 5성 캐릭터 뭐 이런 건 이제 오피스텔인데 가보면 조금 낡은 감이 있죠. 안에 이제 자재도 그렇고. 근데 뭐 대부분 리모델링 하셨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입지, 그 다음에 단지, 구성, 안에 들어가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이 워낙에 좋으니까 아직도 고급 주거 시설, 그 다음에 인기 높은 단지로 각광을 받는 거고, 주상복합 단지 중 그렇게 대형으로 들어간 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 거의 그렇죠. 최초라고 할 수 있었고, 그다음 워낙에 높은 층을 자랑하는 거였고, 처음에 할 때는 뭐 시끌시끌했어요. 주변 아파트 단지에 뭐 이쪽 번 침해부터 시작해갖고 아파트 단지 현수막 이만큼씩 걸려 있고, 처음에 반대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주거 트렌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커뮤니티가 조금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과거보다 뷰에 대한 프리미엄도 더 강해졌다. 거기에 진짜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생활 보호, 프라이빗한 거를 조금 더 선호하신다. 그리고 당연히 주차는 중요해졌는데 요즘 공급되는 것 보면 주차 부분이 과거에 공급된 것들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좀 있죠. 과거에는 대부분 그래도 뭐 2대, 3대는 기본으로 다 들어갔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뭐 고급 빌라나 고급 빌라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차가 네. 굉장히 편했죠. 요즘에 이제 공급되는 것들 보면은 주차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러니까 솔직히 한 대 빼기도 힘들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한 대가 안 나온 데도 있어요. 땅값이 워낙에 비싸지기도 했고. 뭐 그렇긴 하고 뭐 공사비 부분도 많이 네, 그런 비싸지게 부분들은 하다 있고.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찍고 싶었던 이유가 주거 트렌드가 많이 변했다라는 게 저는 얘기를 하다가 그걸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뭐 고급 주택, 하이엔드를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도 늘어난 느낌이었고, 과거보다는 조금 풀이 조금 더 넓어진 것 같다라는 부분인 거고, 지금 그만큼 이제 소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가능한 것들이고,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공급되는 것들도 많아졌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정적이다. 제가 이거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제일 좋아하는 고급 주택이 어떤 거예요? 그냥 뭐 다 포함해서 고급 빌라, 빌라트, 그리고 오피스텔 다 포함해서 제일 좋게 보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금액에 제한이 없다. 어디서 살래? 네. 저는 마크힐스. 진짜요? 네. 저는 청담동 마크힐스. 오랫동안 미분양 됐던?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본 거 아니죠. 아니, 지금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거를 이렇게 너무 비싸게 보셨을 거고, 뭐 저게 그만큼 가격을 해라는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쓸 거예요.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
그 당시에도 이제 고분양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액대 보실 수 있는 분들 한정적이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분들이 집이 없어서 그걸 뭐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관심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두고 보시다가 뭐 하신 것들이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거 왜 그럼 다른 데도 비슷한 컨디션에 되게 많은데 전 그냥 개인적인 거니까. 그 마크리스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로는 PM 플러스 얘기하시고. 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을 때 상식 칼럼 2차 맞죠? 이렇게 뷰가 잘 나오는 거. 그죠? 뷰가 그렇게 잘 나오는데 그거는 별로고 마크리스? 예, 만약에 이제 뷰를 따진다고 하면은 마크리스 전 세대가 다 그렇게 다 한강뷰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저층은 안 나와요. 그렇겠죠. 안 나오죠. 근데 청담 마크리스 같은 경우 얘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손님분들 안내를 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 왜 집안 가운데 기둥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집도 이렇게 약간 거긴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구조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긴 한데 저는 일단은 그냥 구조도 구조인데 전세대 이제 테라스 공간 있는 거랑 그 당시에는 그런 게 많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층고가 굉장히 높은 거 복층이 아닌데 층고가 높았던 부분. 잠깐만요. 그럼 상식 칼럼은 그렇게 안 높나요? 칼럼도 높죠. 높은데 마클스만큼 높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칼럼 3차 같은 경우 복층은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PH119도 아마 비슷한 구조일 거예요. 복층으로 빼고 했으면은. PH119는 올림픽 대로에서 딱 들어오면서 항상 보잖아요. 이렇게. 뭐 영동대교 건너면서 항상 보이는 데니까. 보이면 네. 거기도 굉장히 창이 크더라고요. 아 그렇죠. 복층이고 층고 워낙 높으니까 듀플렉스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평년도나 이제 영상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비슷한 구조예요. 파일룸 3차랑. 그럼 지금 제일 비싼 게 어떤 걸까요? PH165가 제일 비싸죠. 지금 현 상태에서는 150억? 실거래 신고가 된 거 고원절이 나오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카테고리를 잡으면은 PH169가 제일 비싼 데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청담동이라는 건 입지라가 아무래도 크게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고급 빌라트들이 거래량이 많으냐? 그렇지는 별로 않죠. 없어요. 그럼요. 네, 1년에 한 두 개 이상 되면 많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 매물이 나오면 여러 부동산에서 달려들잖아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많은 것처럼 보이는 네, 그러니까 거고. 여러 부동산에서 달려드니까. 근데 보면 그게 매물이 하나인 거잖아요. 그건 이제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매물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P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매매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지금 인기 있는 부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인기 있는 것들은 매물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임대 내놓은 물건들도 잘 없어. 아까 말씀드린 뭐 얘기 나왔으니까 카일럼 3차 오피스텔 아파트 말고요. 네. 오피스텔 매물 없어요. 그죠? 아 근데 거긴 세대수가 적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네.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이 안 파는 거예요. 팔지도 않고 새 사는 사람들도 잘 안 나가. 그렇죠.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거 새 놓으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실거주 그렇겠죠. 하시거나 직접 쓰시거나 하는 것들도 많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괜찮은데 성북동 게이트 힐즈. 아 그때 나한테 얘기했던데? 예, 봤던 것 중에서 제가 봤던 것 중에서 게이트 힐즈도 제가 좋아했었고 근데 고급 주택들, 고급 빌라트들 같은 경우는 감가가 별로 없겠네요. 그건 솔직히 이제 파시려는 분이 뭐 예를 들어서 팔아야 돼서 내려잡는다거나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딱 금액 정해서 내놓으시면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런 시세는 유지를 하는 거죠. 주변에 막 폭락을 하고 막 그런다고 해도 그건 유지를 하는 거죠. 이분들은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아요라고 하면은 그 가격대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가격이 돼야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뭐 다른 세상 얘기가 되는 거고 조금 좀 제가 좋아했던 거 중에 하나는 또 삼성동의 채널리저브가 거기도 주상복합이거든요. 어디 있어요? 인터컨티넨탈 옆블럭. 그것도 연식은 좀 됐죠. 주상복합 중에 아파트가 구조가 좀 이쁘게 잘 빠져 있고 그리고 금액 적당한 것 같고 다만 거기도 주차는 좀 아쉬워요. 자주식이긴 한데 입구가 너무 좁아서 예전 건물인 거고 물론 요즘에 좋은 것들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봐왔던 것들 중에 그래도 뭐 괜찮다고 뭐 꼽는다면 제가 뭐 금액에 제한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0억 이하 이러면은 저는 채널러저브 제가 혼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분들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라폴리움도 구조 되게 좋아요. 되게 크면서도 구조나 이런 게 되게 이쁘게 잘 빠져 있고. 그러면 요즘에 하이엔드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고급 주택들이 어떻게 보면 넘사벽이었고 진짜 이거는 누구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한정적으로 프라이빗 했잖아요. 네. 하잖아요, 지금도. 근데 요즘에는 그거를 지향하면서 하이엔드라는 오피스텔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파트들도 네. 하이 브랜드라고 해서 브랜드를 좀 높은 브랜드로 다
바꿔서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도산대로에 쭉 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들 밀집돼 있잖아요. 그 지역을 좋아하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좋아하고 어쨌든 흔히 얘기하는 뭐 상류층이 그 지역을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근데 과거처럼 이제 크게 빼기가 힘들어요. 크게 빼서는 사업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면은 작게 쪼개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성을 높이려면 수익을 높이려면 근데 그렇게 작게 쪼개놓고 그냥 팔면은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좀 고급자재 쓰고 조금 더 좋아할 만한 것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뭐 커뮤니티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하이엔드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분양을 한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이엔드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 제가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그 하이엔드라는 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급 주택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 고급 주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모자란다. 아쉽다. 근데 물론 과거 가족 단위가 아니라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 그 트렌드에 맞춘 것도 있어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러면은 굳이 클 필요는 없고 대신에 퀄리티를 좀 높이자.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것도 들어가는 거고 오피스텔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최상급이라는 걸 붙이기에는 좀 아쉬운 것들이 있다. 근데 저는 그래요. 하이엔드 오피스텔 위에 저는 고급 주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냥 하이엔드 위가 어딨어? 그게 아니라 하이엔드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카테고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고급이라 하면 그래도 어쨌든 작은 것 중에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가 현재로서 최고가 오피스텔 찍는 건 이제 그 청담동 그 영동대교 마클스 옆에 그게 일단은 현재 제일 비싼 거고 근데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작아요. 몇 평이에요? 10평 좀 넘거나 하면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면 복층이에요. 평당 얼마예요? 평당 그것도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럼 11억? 넘어가죠. 계약평당 얘기하는 거? 네, 15억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용 면적이 아니라 계약평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와. 근데 그것도 이제 세대수도 많지도 않고 뷰 잘 나오고 물론 이제 다른 것들 현재 분양한 것들 보면 나중에 가면 그게 더 높을 수도 있겠죠. 분양가가 높았으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입지라는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죠. 특히나 그게 이제 뭐 강남 청담동이다 아니면 뭐 용산 어디다 뭐 여의도다라고 하는 부분들 희소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가격 방어율은 높은 편이죠. 아까 말씀드린 청담동 그 이름 리버스빌인가? 가격은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지만은 아마 신고가로는 우리나라 가장 비싼 오피스텔로 찍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PM 플러스는 지금 매매 나와 있는 게 한 세대밖에 없으니까 그게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런 거고 나머지는 매물이 없어요. 만약에 PM 플러스 뭐가 나와서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또 그건 바뀌겠죠. 항상 이제 쭉 이제 매해 이런 걸 최고가 오피스텔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항상 PM 플러스 이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래가 됐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PM 플러스 좋아하는 거고 그 라인이 항상 인기가 많아요. 물론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비싸니까. 하지만 나와 있으면 거래가 되고 가격 방어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게 좀 있다. 다른 세상 얘기라 아마 다른 것들을 살펴보면 아파트 뭐 단지형 아파트 이런 거 살펴보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에 저는 딱 느끼는 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이엔드가 생기는 것들이 보통 보면 말씀하시는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산대로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도산대로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아닌 타 지역에도 비슷한 오피스텔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죠? 하이엔드라는 이름을 써서 커뮤니티도 크게 빼고 그리고 물론 세대수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의 주거 트렌드로 지금 또 바뀌어 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트렌드가 바뀌어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작으면서도 퀄리티를 높이는 트렌드는 알겠어요.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항상 프리미엄, 하이엔드, 고급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뭐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제 생각에 프리미엄 분유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가 살펴보면 IMF 때인가 아무튼 경기 되게 안 좋을 때였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는 잘 안 팔리니까 가격은 비싸게 받아야겠고 그러면 뭐 좋은 걸 때려 넣어서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타이틀 지금도 보면은 다 하이엔드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느냐 라는 거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나 되겠느냐. 궁금하시죠?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을 주시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니 아무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입지 좋고 모조 잘 빠지고 알겠다고요. 알겠는데 그 중에서 하이엔드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는 정해져 있다. 저는 이건 거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게 솔직히 정확하게 하이엔드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고급 주택이
하이엔드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든 하이엔드 뭐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 바로 밑에 하나의 그냥 카테고리가 하나로 그냥 이름만 그렇게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리미엄 분유라던가 아니면 뭐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고급 주택은 솔직히 진짜 우리나라 상위 몇 프로 뭐밖에 안 되잖아요. 상위 그렇죠. 솔직히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명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예를 들어서 신규 브랜드가 나 명품 브랜드야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그러니까요. 네. 근데 명품이라는 건 어쨌든 일단 전통이란 게 있고 그럼요. 네. 사람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럼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래서 하이엔드예요라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가치가 유지되고 가치가 상승되고 하면 이단 여기는 고급 진짜 하이엔드 진짜 프리미엄 이런 것도 생기겠죠. 지금 뭐 분양 초기 상태에서 뭐 이게 들어갔으니까 하이엔드예요 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시간이 지나고 이제 뭐 한 작년까지 분양한 하이엔드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오피스텔 많으니까 그건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뭐 이래서 하이엔드다 저건 하이엔드다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하이엔드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의 카테고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엔드라는 그냥 하나의 종류가 있고 그 위에 고급 주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급 빌라, 고급 빌라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밑에 그냥 하이엔드라는 카테고리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었고 다 보니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지향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최고점 찍었을 때보다 금액이 더 올라가려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소득 수준이 더 높아져야죠. 아, 그럼요. 네, 훨씬 더 높아지고 그래야 가격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아지고. 일단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그건 그래요. 그러면서도 하실 분들은 다 하시더라.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뭐 경기가 좋던 안 좋던 정말로 이제 어너더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흔히 신기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천상계죠. 네. 진짜 천상계. 그런 분들은 또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또 코로나 시기에도 버시는 분들은 버셨고 잘 되는 사업도 있었고 타격을 받는 사업도 있었고, 그런 거는 어느 시기든 간에 다 망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오늘 말씀하신 고급주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제가 아는 것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아는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또 다른 것들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데를 한번 찍어보죠, 우리. 저희가 찍고 싶다고 찍는 게 아니니까. 그건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네, 허락이 되는 한 저희가 다 영상으로 한 번씩 다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할 때는 다 저는 이제 영상이 아니고 다 사진이라. 근데 그 사진들 다 어디 있어요? 저 블로그에 있죠. 아, 블로그에? 옛날 썼던 블로그. 그 블로그는 살아있나요? 지금 오픈이 돼 있어요? 근데 오픈은 돼 있어요. 네, 근데 좀 옛날 거라 2014년 이후로 제가 안 썼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후로 안 써서. 근데 과거에 제가 찍었던 거, 지금 말씀드린 뭐 게이트 힐즈나 뭐 마크노빌, 라폴리움, 뭐 아펠바움, 뭐 마클스, 뭐 카일럼도 있고, 이런 것들은 거기에 다 있죠. 그럼 그때 당시 시세가 거기 다 있겠네요? 그죠? 그 당시 나왔던. 그러면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비교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못해도 1.5배는 더 올랐으니까. 그 가격대에서 1.5배 오른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렇죠. 물론 거래가 돼야 뭐 그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는 되기는 하잖아요. 시간은 걸리지만 되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분양하고 있는 것들도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양은 되겠죠. 그렇죠. 솔직히 마크이스는 좀 많이 오래 걸렸잖아. 그거는 좀 걸리긴 했죠.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의학하는 가격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요? 네. 주변에 그 정도의 가격으로 나온 게 없었어요? 아니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빌포라리스, 카일룸 3차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었으니까. 근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그 특장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세 개 놓고 비교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나마 신축급에 들어가는 것들이었고 뭐 특장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비교하면서 했고, 왜냐하면은 빌포라리스나 카일럼 3차는 한 개 동이고 근데 마크리스 자체는 두 개 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 자체가 좀 넓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차이가 있었어요. 단지형이니까. 두 개 동이지만 단지형이니까. 근데 다만 그만큼 대지 면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크리스를 그러면 지금 진짜 빌포라리스랑 그리고 칼륨 3차랑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비싸요? 지금이요? 가격 봐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클스가 그나마 새 거니까. 지금 뭐가 제일 비싸요 라고 할 순 없고, 좀 가격을 안 봐서. 근데 호가
호가. 실거래가는 다르니까. 그리고 실거래가도 만약에 비슷한 시기에 됐다라고 하면 직접 비교가 힘든데 뭐 차이가 뭐 2년 뭐 그럼요. 이렇게 나면 또 그것도 직접 비교는 비교는 힘드니까. 힘드니까. 예. 평형대는 이제 실면적은 비슷해요. 왜냐면 어쨌든 대부분 80평 안 돼요. 실면적으로. 넘어가면 호화주택이니까. 그러니까요. 취득세 5배인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중공업들 보면 딱 그렇게 맞췄어요. 대부분. 다만 서비스 면적은 다른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저는 마크이스를 제일 좋아했고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새 거였고. 근데 흑석동 마크이스도 좋잖아요. 마크이스 좋죠. 연구 전망. 연구 전망이 거기 딱 올라와 있잖아. 네. 거긴 도대체 뭘 가릴 게 없죠. 아 저는 그냥 흑석동 마크이스를 올림픽대로 타고 가면서 매일 보는데 네. 그냥 우뚝 서 있는 성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구조도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사목골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고 한 층에 2세대씩인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거 딱 보고 있으면 와 저기는 진짜 와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렇긴 하죠. 앞에 공원 가깝고 연구장 전망에 그리고 프라이빗한 것도 있죠. 근데 청담동 그래서 한 층에 한 세대라. 아 그렇긴 한데 근데 청담동 같은 경우 이게 또 차이점이 있나 보다. 흑석동 마크이스는 하나 딱 있잖아요. 그 언덕에 하나 딱 있잖아. 네. 맞죠? 네. 근데 다른 데 청담동에 이런 데는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물론 뭐 한 층에 한 세대씩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저는 뻥 뚫리는 느낌이 좋다 보니까 그게 더 나은 것 같고. 그러실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인프라는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인프라는 다르죠. 청담동을 비교할 수는 그럼요. 없으니까. 그럼요. 근데 배민은 올 거 아니에요. 요기요도 올 거고. 쿠팡도 올 거 아니에요. 흑석동에서 여의도 가까우니까. 그럼요. 백화점 가면 편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흑석동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면 가거든요. 뭐 그렇죠. 뭐 더 자세한 내용, 뭐 고급 주택, 하이엔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에 보이시는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희 주석 실장님께서 블로그도 이제 쓰실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오픈 채팅방에서 다 같이 공유해 주실 거니까 들어오셔서 사담 나누셔도 되니까 한번 연락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타로도 꼭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오랜만에 굉장히 기빨린 느낌이시네요. 오랜만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건율 네, 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